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난 뒤 민주당에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국민의힘 안에서 친윤계, 친한계 대립이 상당했던 가운데 오늘 204표, 그러니까 12명의 의원들이 이 탄핵안에 찬성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결론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후 이 한동훈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앞으로 어떠한 입장을 내놓게 될지 국민의힘은 어떻게 돌아갈지 여러 가지 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의견 좀 들어볼게요. 먼저 평론가님. 좀 굉장히 시끄럽고 불안정한 동거가 당분간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전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출당 조치를 논하기 위한 긴급 윤리 소집을 요청했었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과연 출당을 윤리위에서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소집했을까 하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어요. 이 얘기는 거꾸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탄생하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했던 국정 2인자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운명을 함께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정치적인 측면에서나 도의적인 측면에서. 근데 대통령하고 자꾸 선을 긋고 있잖아요. 오락가락 하긴 했지만. 이 얘기는 향후 대권을 바라볼 때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방식으로든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차별화를 하고 먼저 이렇게 선을 긋기는 했지만 한동훈 대표도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조 친윤입니다.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인물이기도 하고 대통령의 친구이기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세웠던 1등 공신입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누가 사퇴를 하라고 요구해야 맞는 걸까요? 제가 볼 땐 그렇게 하기 어렵다. 그리고 현실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에도 국민의힘이 상황을 수습할 때 제일 많이 드는 게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였거든요. 일종의 교훈이거든요. 그때 그 교훈은 뭐냐면 탄핵이 어찌됐든 분열되는 양상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대선 국면에 갔을 때 후보를 각자 냈단 말이에요. 각자 내고 나니까 거의 필패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받았던 사람이 그 홍준표 당시 후보였는데요. 24% 정도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열됐을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향후 대선 출마나 아니면 대선 국면에서 주도력을 갖기 어렵다. 설사 이재명 대표의 어떤 변화나 변수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걸 국민의힘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서로 간에 책임을 지라 고성이 오가든 안 좋은 소리들이 오고 가고 충돌은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 깨고 나가는 사람은 당분간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당분간이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하지만 정계에서는 결국 국민의힘 분당의 길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예측도 많이 나옵니다. 오늘 결과를 보면 친윤계는 상당히 공고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저는 당분간은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이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지을 것인가? 국민의힘이 정치적 책임을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 볼 때는 어떤 친윤계가 어쨌든 한동훈 체제를 축출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한동훈 대표 나름대로 이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어떤 나름대로 정책 책임을 보여야 된다는 건 보이는 것 같거든요. 다만 지금 보면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정책 책임지지 않게 되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서 잘못했고 결국 국민의힘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걸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국민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정책 책임을 보이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마 한동훈 대표가 지금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자진적으로 아마 사퇴하는 길 하나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계속적으로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어떤 대국민 사과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이는데 저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권성동 어떤 친윤계가 들어왔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당이 혼란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번에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 사실상 내년에 벚꽃 대선, 조기 대선이 사실상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가시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에 나올 유력한 주자라면 국민의힘에서는 그나마 이재명 대표하고 맞붙을 수 있는 그냥 나름대로의 지지율 1위의 대권 후보는 한동훈 후보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굳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묻고 사퇴를 시키는 그런 방법들보다는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는 하되
결국 한동훈 대표 체제가 더 강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2016년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2016년도에는 그래도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남경필 의원이라든가 이렇게 나름대로 분당을 해서 이끌어 나갈 어떤 보수의 리더들이 있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친윤계가 똘똘 뭉쳐 있긴 하지만 그들을 이끌고 탈당을 하거나 또는 분당을 할 수 있을 만한 구심점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내부에서는 친윤계를 중심으로 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좀 부글부글 끓는 네. 그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저격하거나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퇴하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는 생각보다 커지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어제 그 의원총회를 보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들의 의원들은 굉장히 조금 강하게 아마 이 뭐 대통령 그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아마 그런 부분들 굉장히 공개적으로 커지는 목소리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한 가지 궁금한 대목은요. 사실 한동훈 대표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입장이 상당히 여러 번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소장파라던가 그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가진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대목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윤계라던가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사람밖에 없다. 그러니까 감싸 안아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제 탄핵 심판이 시작되게 되면 네. 조기 대선이 사실상 이제 가시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2016년 때처럼 아마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된다면 불과 한 5개월 뒤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에 당장 내세울 수 있는 후보는 결국 한동훈 대한 부재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후보에 대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대한 부재론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것들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이죠. 네, 평론가님 그렇다면 사실 그 보수 진영에서는 이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온 개혁신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같이 맞물려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 여지는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네. 보이고요. 마지막에 최소한 마지막 국면에 가서 뭐 과거처럼 단일화를 한다거나 이런 이제 카드로 등장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금 개혁신당에서 만약에 국민의힘 쪽에서 그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오히려 개혁신당에서 불쾌한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아닐 것 같고요. 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대표가 책임져라라고 하는 목소리는 아마 친윤계에서 나올 거예요. 누구든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목소리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신의 한계와 한동훈 대표와 같이 정치적 갈등을 벌였을 때 나타나는 또 마이너스가 될 만한 부분들을 모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노예한 정치인이잖아요. 어찌 보면 권성동 의원도. 그러니까 상황을 수습해 나가면 이 상황을 깨지 않고 잘 관리해 나가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내일 국민의힘은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당대표 최고위원과 그리고 원내대표까지 다 포함해서요,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 내려와라고 끌어내리는 거 모양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아마 감정의 앙금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심리적 분단 상태라고는 네. 하더라도, 실체적이고 물리적으로 당을 깨고 나갔을 때 오는 감당하기 힘든 손실이라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서로 간에 갈등하는 양상을 보이면서도 일단은 가지 않을까. 네. 그러면서, 계속 정치는 모르잖아요. 생물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스텝들을 계속 준비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오늘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민주당 그리고 저희가 조국혁신당 그 당대표 권한대행의 입장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 녹화를 통해 입장문까지 발표했는데 정작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대표건 원내대표건 지금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지금 국회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도 두 분께서 공히 지적하신 이 지금 당 내부에서 정리되지 않은 그 양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도 됩니다. 민주당 얘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계속해서 그 목소리와 자세를 낮추면서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 찬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호소했던 부분도 있고요. 탄핵 가결까지 이재명 대표 더 나아가서는 사실 유력한 대선 후보이기도 합니다. 이 역할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평론가님? 탄핵에 찬성해달라고 호소하거나 요청하는 거는 야당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특별한 의미를 담고 마치 대선을 빨리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원인 제공자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니까요. 다만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보인 행보를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요.
가상자산 과세 문제나 금투세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종부세 문제도 그랬고 상당히 중도지향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준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계엄령 상황에서도 경제를 챙기는 행보를 보이기 위해서 경제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한테 이재명 대표 호불호가 있거든요, 분명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호감을 갖지 않는 층도 적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거나 이런 뭐 중도나 아니면 보수층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층에게 일종의 안정감을 주는 행보를 당분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민주당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당대표로서 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특히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에 취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계엄령 선포 이후에 한미 관계가 상당히 훼손됐다고 하는 지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주한대사조차 계엄령 선포가 사실입니까? 라고 문의하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줬다잖아요. 미국 행정부에서 격분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손상된 한미 관계,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 관세 폭탄이 매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우리 경제에 주름살이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외교적인 문제로서 어떻게 미국하고 좀 풀어가는 외교 행보를 보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저는 국민들께서 주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계엄 선포 당시 거론됐던 이름이 있었죠. 이재명 대표에게 1심에서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이런 부분까지 이재명 대표가 좀 덜어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일단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1심에서 유죄가 나왔지만 지금 이제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조기 대선이 좀 가셔야 된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유력한 야권의 주자이기 때문에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된 재판이 진행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뭐 선거법 우리 재판이 보면 보통 633 원칙이라 그래서 2심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비상시국이 됐고 지금 보면 탄핵 심판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쨌든 제1야당인 민주당 대표의 역할이 필요하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총리 대행체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국정을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 역할이 많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뭐 김동연 판사에 대한 어떤 체포 지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하고 상관없이 아마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상당 부분 이제 지연될 수밖에 없다. 사실상 올스톱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다만 저는 여기서 조금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팩트하고 팩트가 아닌 게 지금 계속 혼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탄핵이 가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적인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은 좀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김동연 판사에 대한 체포조가 있었다는 부분은 그 지시를 받았다는 조지호 경찰청장은 진술에서 밝힌 부분이 없고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김호주 씨 같은 경우에도 국회 상임위에 나와서 지금 믿을 만한 우리나라에 있는 우방국을 통해서 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잠시만요.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좀 듣고 오겠습니다. 잘못을 바로잡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굉장히 짧고 지금 정확하게 들리질 않아서 헌법과 국민을 지키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 얘기도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의 입장이 정리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도 같습니다. 아울러 또 김철현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언론들이 어떠한 상황이 입각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야 될지도 지금 짧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상황도 유념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